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대전이 전개되면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가격이 오를 만한 단지로 지금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수한 상품성 갖추고 있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역 내에 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10월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의 인기몰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꾸준한 정부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규제가 좀 심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 시장은 이제 꾸준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11주 연속 오름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름세가 어디에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 많은 지역이다, 공급보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있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더 줄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라서 구축 아파트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양극화 핵심이 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강남이나 또는 마용 성광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해서 좀 핵심을 짚어보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단지가 어디 많이 몰리느냐, 기존의 중심지냐 아니면 앞으로 중심지가 될 자리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런 요인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제일 관심 갖는 게 업무단지나 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가 주변적으로 신도시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역세권에 대한 관심도 가장 많습니다. 역세권, 아무래도 역세권 자체도 늘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 공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에 가까우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늘 이제 신도시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 재생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이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물론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벗어난 외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도시라든가 또는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자리냐를 잘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소장님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지역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갈 곳은요, 바로 이 중부 내륙의 새로운 산업도시죠.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주시 앙성면의 토지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네. 사실 충주라 그러면 일반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충주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충주는 우리나라에 어쨌든 한가운데 있었지만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많이 없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충주는 산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서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정도로 기업체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부 내륙 철도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역사 부근에서 도시 개발이라든가 많이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간단한 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의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중부 내륙 철도 지금 앙성역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21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보로 약 5분 거리 500m 정도 되겠고요. 면적은 임야로 33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신설 역사에서는 500m 정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는 6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바로 살펴주실까요? 네,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토지에 대한 사실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낮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에서 한 5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환지가 될 그런 형태의 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동의서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환지 형태로 나중에 택지 개발이 돼서 정리된 토지로 다시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가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앙성역 현재 2021년 중부 내륙 철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보로 5분 정도 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초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 지역 자체가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들어오게 될 자리입니다. 또는 기본 주거시설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개발되는 그런 자리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 형태로 지금 많이 좀 일부는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 위쪽 북쪽으로 보면 남한강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자체도 지금 지가는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타운하우스라든가 또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좀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관광 형태를 보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 관광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도 뭐 온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들어가면서 지금 2030년 충주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여기 자체는 지금 온천 개발로 좀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온천 지역에 대한 어쨌든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사실 관광에 대한 형태는 많습니다. 비내섬 관광단지가 북쪽에 남한강을 끼고 있게 되겠고요. 현재 로봇 테마파크는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뭐 카페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규모 이제 온천 관광 리조트나 이런 형태도 꾸준히 들어올 미래 입지가 굉장히 이제 바뀔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지 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에 해당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이제 산업단지다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현재는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 자족시설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는 말씀드린 대로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요. 기업체도 상당히 많고 산단도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인데다가 추가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재 많이 진행된 메가폴리스라는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330만 평인데요. 거의 지금 다 분양이 돼서 계속해서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북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 드림시티 산업단지도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로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곧 준공이 다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 근처로 이제 앙성에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 근처에 앙성 산업단지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또 건설이 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자족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바이오 국가산단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권에서는 신산업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뀌다 보면 핵심은 어쨌든 역세권 근처의 신도시 형태로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인근의 지가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철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중부 내륙 철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부 내륙 쪽에는 사실 철도 라인이 없었던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출발해서 수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라인은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 부발에서 출발해서 문경까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21년에 완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제도 가는 라인은 이제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이게 통과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나오면 건설하면 되겠고요. 수서에서 광주 가는 라인도 얼마 전에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의 큰 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의 중심의 양성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역에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쭉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실제 공사 중입니다. 2년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사진을 쭉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양성역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충주 기업 도시는 지금 다 갖춰진 도시입니다. 한 330만 평이 되겠고요. 여기는 기업체들이 말만 하면 다 알만한 큰 어쨌든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사실 이제 개발 계획에도 큰 틀에서 보시면 충청부도 종합계획이나 또 내륙 광역권 계획이나 충주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보시면 그때는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는 큰 축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아직 예전엔 중부 내륙 철도가 그렇게 반영이 덜 돼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반영이 되어서 2030년 충주 도시 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적으로 시각적으로 모양 자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모양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역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100평짜리 땅입니다. 2021년이면요 중부 내륙철도가 뚫리게 됩니다. 그 역세권이라는 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주거단지로 주변 개발 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 기업 도시라는 거죠. 기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답니다.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엄청 많이 있는 그림을 분명히 확인해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동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 조금 핵심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토지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고 실제 토지 투자가 그렇게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포인트를 몇 가지 집으시면 아주 굉장히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역사입니다. 신규 신설되는 역에서 어쨌든 최소한 1km 안쪽에 있느냐를 먼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km 정도 내에서는 대부분 다 신도시라든가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지금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의 거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아시는 것처럼 이 자족시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디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자족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도시 외곽에는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도시 안에서는 이제 그 업무단지가 이제 되겠는데요. 이 충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굉장히 이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도 만들어지고 있죠. 수소차 관련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고 바이오 국가산단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느냐. 그럼 자족시설로 들어오고 있냐. 그럼 어디에 사람들이 살 거냐. 어디에 상업시설이 만들어질 거냐. 당연히 역세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특히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접근하기에 참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그런 지역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충청북도 충주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사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근이 지금 역공사 완료가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해 있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100평인데 매매가는 6천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평당 한 3.3 제곱미터당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투자하기에는 적절하고 괜찮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강성호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아주 최적의 직장인 수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산책과 이동이 가능한 최적의 아주 좋은 자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중심 입지죠. 말로만 중심인 게 아니라 당장 지도어플 켜놓고 보세요. 진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용산구를 둘러볼 텐데 한강로 2가의 상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소장님 개요부터 알려주시죠. 네네. 여기는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이제 되겠는데요. 사실 용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1호선, 경의중앙선 좀 올라가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또 4호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중심지에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적은 전용 8.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7월 준공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가 건물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건물은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87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꽤 오래된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용산구 자체가 용산역을 중심으로 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남현역을 중심으로 전체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이제 그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전체적으로 보면 낡고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전체가 어쨌든 간에 도시 재생과 큰 대규모 업무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또는 상가기 때문에 특히 공실이 나지 않은 상태로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입지 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지역이죠. 더불어 이제 현재 이 그 물건 사이트 같은 경우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의중앙선이나 1호선이나 향후에 또 들어올 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심지의 중심인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 전체로 보시더라도 사실 용산구 같은 경우가 그 서울 전체에서는 사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3대 이제 중심지가 있죠. 강남이 있고 광화문 종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영등포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남산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자리라 사실 중심지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금도 중심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전체 도시가 약간 좀 낡은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로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 말씀드리면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미군기 이전하면서 민족공원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면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어쨌든 대규모의 이제 우리가 이제 공원이 형성이 되겠고요.
그다음 또 남산도 있게 되겠죠.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한강도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입지 여건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좀 나누게 됩니다. 동쪽은 이제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 가지고 고급 주거지 형태로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실제로 진행이 중에 있죠. 그다음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지구나 상업지구, 주거 복합적 형태로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쪽에 이제 주요한 또 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경부선 1호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역, 그다음에 남영역, 그다음에 용산역을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서울역에는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은 대규모 업무단지 개발이 되겠죠. 그다음에 남영역은 이제 캠프킴 개발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건 다 하시는 내용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또 이런 내용들이 1호선 자체가 지하화되는 또 그런 또 계획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대규모 또 도시 재생, 재개발, 또 재건축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 완전히 전체가 지금 바뀌는, 움직이는 그런 입지를 갖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정말 지하철역에서 가깝죠. 2분 거리에 정말 초특급 역세권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사실 사가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가 크게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확 바뀌게 되는 미래 가치, 미래 모습을 꼭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이 있답니다. 자, 개발 호재들 뭐가 또 있을까요? 사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이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업무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돼 들어오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조업무지구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죠.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지 자체가 정비창 부지가 다 철도공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면 되는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연건평만 해도 한 100만 평 정도로 지금 개발된다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강남을 따지면 강남에서 역삼에 있는 그 업무지구가 한 80만 평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업무지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큰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자리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 라인에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도 사실 북부역세권, 남부역세권이 다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쾌적한 환경이 되게 되면 현재 서울역 같은 경우 북부역세권 개발은 업자가 이제 개발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000평 규모의 강북의 이제 코엑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강남에도 코엑스가 있지만 강북의 중심지에 코엑스 같은 우리가 전시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다 호텔이라든가 또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판매 문화시설이라든가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 이 하나의 또 중심지 역할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미군 기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남영역에 또 캠프킴 또 개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유엔사 부지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 참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보시면 또 유엔사 수송부도 이제 어쨌든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는 큰 틀이 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실은 뭐 현대라든가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 현재도 많이 좀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도 지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사실 업무 이제 또 많이 들어오지만 교통도 지금도 뭐 중심지로 되어 있지만 또 더 큰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GTX가 굉장히 지금 현재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주택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이제 A 노선, 뭐 B 노선, C 노선이 있지만 이게 다 지금 용산 서울역을 다 거쳐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을 또 거쳐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현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제 이제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달에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라인을 보시면 용산하고 서울역을 또 거쳐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도 중심지지만 거기를 또 거쳐가는 핵심 지역으로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 더 들어온다. 신설 라인들이 더 들어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여기 들어온 자리에 많이 올라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게 상가지만 재생 핵심 지역에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신설 라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꼭 명심해 두셔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전에 수원 광교에서 이제 강남에 개통을 했던 2015, 16년 전에 개통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여기 들어가는 자리 개통될 때 사실 한 20% 정도 지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중입니다.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2020년에 지금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신사에서 이제 용산 들어가는 라인인데요. 이거는 2024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사건 조금 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강남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지구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라인 중에 하나 GTX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이런 중요한 라인도 지금 계획돼 있고 또는 건설되고 있고 건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규모 호재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GTX처럼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호재들이 거쳐가는 것이 바로 이 용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좀 나눠봤는데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네. 아무래도 물건이 이제 상가기 때문에 상가 중심으로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기본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공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냐가 어쨌든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의 큰 틀에서 보면 용산은 아까 말씀드린 도심 재생이 지금 핵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면서 어차피 지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심 재생이 되면서 새롭게 건물이 올라갔을 때 지가 상승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역세권이냐 하고 미래에 어떤 라인들이 여기 더 들어오느냐 라인들이 들어오냐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자리다. 이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관련된 시설 중에 도시 재생들 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이 포인트는 꼭 명심을 하시고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1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이 현재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은 5천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실투자 금액은 1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러면요,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가보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강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강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소장님, 그 밖에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서초구 자체는 이제 호재가 다양하게 많이 사실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첫 번째 호재는 대규모 이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반포가 대규모 어쨌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동 주택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수하고 이제 그 사당역 쪽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쪽도 크게 형성이 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이번에 점 찍은 곳은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네. 뭐 서초구 방배동 하면 이제 반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입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아시는 이제 지역인데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9호선 구반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호선 동작역에서는 한 도보 약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17.0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층수로 보시면 총 11층 중에 9층이 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2019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주시죠. 건물 사진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건물 외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화려한 외관을 잘 갖춰진 그런 이제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층으로 가게 되면 한강도 먼 한강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출입구라든가 출입구도 이제 화려한 모양으로 대리석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도 좀 뭐 은은하고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으로 잘 갖춰진 그런 모양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부 또 사진을 또 계속 보시게 되면 내부에는 이제 또 빌트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룸이지만 불량 원룸으로 갖춰진 굉장히 내부가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나 뭐 에어컨 같은 또는 풍부한 수납 구간이 잘 갖춰져 있는 하여튼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살기 아주 괜찮은 위치에다가 내부도 잘 가꿔진 뭐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좀 보시게 되면 내부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 이제 출입구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또 잘 갖춰진 그런 자리가 되겠죠. 또 넓은 또 주차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이 되겠습니다. 뭐 좀 한개동으로 총 50세대로 갖춰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부를 좀 보시게 됐는데요. 또 수납 공간도 좀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톤으로 갖춰져 있지만 창문도 양쪽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전망도 또 우수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수납 공간에 또 에러를 모는 경우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불량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거실 형태도 또 갖춰져 있는 상태라 또 살기에도 아주 괜찮은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도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거실도 잘 모양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9호선도 가깝죠. 4호선도 가깝습니다. 올해 준공된 신축인데요. 지금 내모 자재부터 인테리어, 뭐 조망권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미적 감각을 그야말로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건물도 좋지만 주변에 담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입지 여건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네. 뭐 말씀드린 대로 기본 뭐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고요. 입주도 이제 훌륭한데 좀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물건의 위치 자체가 9호선 구반포역에서 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4호선, 9호선 이제 동작역이 이제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바로 이 반포천을 끼고 따지면 뭐 바로 이제 그 9호선 반포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고요. 물론 좀 올라가시게 되면 교통도 편리하죠. 뭐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또 통해서 또 경부고속도라든가 교통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반포 자체는 이제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지금 입지 자체가 원래 비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건너게 되겠고요. 그다음 방배동도 조금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방배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방배동은 조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자리 좀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축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반포 재건축 자체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도시 자체가 전부 재건축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 방배 재건축도 실제로 가격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요. 방배 재건축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이 여러 가지 많은 단지가 있어서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바로 반포에 붙어 있는 또는 이게 이제 방배동에 붙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입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왼쪽에는 이제 이제 국립현충원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공원을 또 끼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위쪽이 이제 반포천이라 뭐 산책하기나 이렇게도 굉장히 또 좋은 자리죠. 여가 생활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우측에 가시면 이제 반포 뭐 종합운동장도 있게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환경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쇼핑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실은 다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너무 많이 알려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은 이쪽 지역 같은 개발 호재는 이제 특징 중에 이제 몇 가지인데요. 하나 자체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도심 재생입니다. 서울을 볼 때는 도심 재생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배동 재건축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방배동은 아무래도 이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다세대 빌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구라든가 아니면 반포동 같은 이런 형태처럼 실제로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가 지금 새로운 도심 형태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럼 최근에 이제 개통한 또 강남구하고 연결되는 서리풀공원 이런 또 장제 터널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통이 굉장히 지금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가 같이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지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방배동 이 재건축 말고도 실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업무 시설도 이제 대규모 업무 시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삼성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지금 바뀌고 있죠. 업무 시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 인원으로 따지면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협력업체라든가 또는 거주민까지 하면 거의 한 20만 정도 효과가 들어가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권이 같이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 대형 호재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이제 큰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유료 복합지구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이제 인접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이수역에서 그다음에 사당역에 이어지는 실제로 거기에 국제복합지구를 제외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도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개발이 되는 형태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곳곳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일단 더블 역세권이고요. 뭐 주변에 인프라야 딱히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강조해드리질 않겠습니다. 자, 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썩들썩거린다는 점 거기다가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교통은 더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네. 매매가는 이제 3억 5,3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송파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송파나루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자, 소장님, 송파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은 뭐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잠실의 어쨌든 광역 중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이나 뭐 가락시장,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쇼핑 시설과 뭐 다양한 문화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서초에 이어서 강남 3구 쪽으로 그대로 또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송파구를 볼 텐데,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위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9호선 송파나루역이죠. 사실 9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8, 9호선 석천역이죠. 도보로 약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겠습니다. 그다음 면적은 전용 52제곱미터 16평 정도 되는 투룸 다세대가 되겠고요. 굉장히 면적이 큰 다세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룸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 층수는 이제 총 7층 중에 7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2019년 올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3억 5,100만 원 예상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특징도 바로 만나보죠. 네, 내부 건물을 일단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건물 자체는 2019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이제 그 투룸 다세대가 되겠는데요. 실제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16평이면 실제 나와 있는 투룸 공간 중에는 아마 최고 넓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거주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내부 보시는 것처럼 또 잘 내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 거실도 굉장히 넓겠고요. 안방이나 또는 다른 방도 상당히 넓은 구조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석 구조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형태로 내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잘 갖춰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형태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주방에서 요리하시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또 중문 같은 경우도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또는 신혼부부든 때가 한둘 있더라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9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특히나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요, 급행이 지난다는 거, 이 급행 타면 정말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올해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요, 공간도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단 입지와 호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릴 텐데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죠. 네, 입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9호선 그 송파나루역이죠.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입지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호선, 9호선이 들어가는 석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이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송파구가 이제 강남 3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지 내용은 뭐 다 잘 아시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잠실은 잠실 업무 지역이 있습니다.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인 2035 서울 플랜에 광역 중심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잠실 업무지역이 바로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문정 법조타운 업무지구도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수서역세권 개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하나의 대규모 업무지구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왼쪽으로 가시면 삼성역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대규모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그 종합운동장도 코엑스 같은 형태로 하나 개발이 되기 때문에 큰 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사실 또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강남 또 업무지구가 또 줄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나 애가 한둘이 있으면 학교에 대한 내용도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근처에 보시면 송파초나 석촌초가 또 초등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즘 초품화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그 학군이나 이것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방위초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내용도 많고요. 인근에 또 고등학교도 많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군도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줄여서 롯데 테마파크라는 게 많죠. 그다음에 롯데타워라든가 쇼핑몰, 백화점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위동 먹자골목도 우측에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락동 현대사업이 거의 끝났죠. 그래서 가락동 도매시장도 옆에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환경적으로 이제 공원이 또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송파 자체가 공원들이 제일 잘 가꿔진 그런 구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은 올림픽 공원도 크게 이제 규모로 갖춰져 있죠. 그다음 조금 가시면 또 석촌호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여가 생활하시는데도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북쪽으로 가시면 또 잠실 한강공원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좀 남쪽으로 좀 가시면 또 오금공원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도시 환경도 아주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도로교통에 대한 내용도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도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송파 IC를 통해서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든 중부고속도로든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이죠. 북쪽으로 가시면 또 올림픽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강변북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송파구 송파동 둘러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업무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 좋죠. 그리고 자녀분들 학교 보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이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이 동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프라도 빠짐없이 있고 공원도 많아요. 그야말로 주거하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호재들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네. 이쪽 자체는 사실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역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간접적으로도 어쨌든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실제로 한 20만 정도 인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원 자체가 잠실에 이제 롯데타워하고 합치게 되면 이 인근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도 개발이 되죠. 제2의 또 코엑스 같은 형태가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천수변도 이제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업무단지 마이스 이런 이제 업무단지 회의시설 또는 전시시설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현대차 이제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형태도 지금 갖춰지고 있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로도 좀 지하 개발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엑스 봉은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은 굉장히 이제 뭐 당군으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 지역인데다 핵심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규모로 바뀐다. 그렇다면 영향권을 미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엔 지금 기존에 이제 2호선, 9호선 말고도 실제로 라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만들어서 지하 도시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6층까지 돼서 환승센터 갖추어지면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생하겠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또 이 인근에 이제 그 신설되는 라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통망에 대한 내용이죠. 전철 라인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X A 라인도 삼성으로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라인도 삼성을 또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례 신사선도 또 삼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속철도 여의도 가는 라인은 아직 뭐 예타는 통과 안 했습니다만은 KTX도 지금 지나갈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구상 단계지만 남북 광역 급행 열차 당안에 출발하는 라인도 이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남 쪽에 따지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한전 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현대차 부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형태로 회의실들이 갖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게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그 양재 쪽에도 이제 양재 우면 쪽에 보시게 되면 R&CD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도록 계획이 잡혀 있으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업무지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업무지구의 중심지를 여기에 만들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강남에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몰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거기에 상업시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업무단지가 큰 업무단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름만 들어도 스케일이 좀 남다르죠. 지금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잘한 호재들이 다 빼고 나서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뭐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세대 이제 주택인데 아무래도 이제 투룸이면 기본적으로 내부 시설이나 공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 시설이 이제 어떻게 잘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신혼부부든 또는 이제 그 자제분이 한 분, 두 분 있으시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넓게 되어 있는지 일단 주거 환경이 쾌적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송파 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편해야 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살기에 편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 환경이 잘 갖춰지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호선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 또는 차량을 활용하셔도 송파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 탈 수 있다.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주택은 우리가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여력에도 좀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호재들이 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큰 호재가 기존에 물론 법조타운 이런 잘 갖춰져 있지만 큰 호재가 잘 갖춰진 보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큰 개발 호재 같은 부분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역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배후 지구지로서의 이제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잠실 쪽에 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잠실 남쪽에 있는 또 오금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한마디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으로 오시면 위례 또 신도시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는 자리인지를 포인트를 잡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투자 포인트 중에서도 포인트죠. 바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송파구 송파동의 이 다세대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매매가는 3억 5,1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3억 2천만 원 되어서 실투자금은 3,100만 원 예상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파구 송파동의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소장님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초보 경매 강좌라는 이름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